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출신 조성래입니다. 부총리 협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개가 되면 곤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양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번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최악은 면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아쉬운 지점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이제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FTA의 효과가 그렇게 되면 상실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걱정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를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들이 가장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한미 FTA 체결을 통해서 사실은 한미가 공동 성장, 공동 번영을 추진해 나가는 매우 긴밀한 또 협력이 있었고 그에 따른 효과도 경제적 효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번 협상에 따라서 이 한미 FTA와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해서 전 품목에 대한 한미 FTA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제 외국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은 한미 FTA를 통해서 0% 그 관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상호 관세에 대해서 15%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맡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15%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품목, 미국의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고 하시죠. 네네.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을 와 관계없이 한미 FTA 효과가 여전히 발동이 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어느 분야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주로 적자가 큰 부분,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이런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15%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한미 FTA 효과라는 것이 그게 없었을 경우 기존의 이제 관세 플러스 추가 관세가 네네. 적용되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다. 상대적 비교 우위는 네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네. 측면의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관심을 또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마스가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만든 겁니까? 아마 산업부에서 이제 주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당초에는 조선업 분야의 신조 건설하는 부분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신조 건설 그리고 MRO 유지 보수 거기다가 조선업 기자재 또 네 번째로는 향후 AI를 접목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AI를 활용한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토탈 패키지로 제안을 하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1,500억 불 정도가 더 갈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미국의 상무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한국이 해주는 게 단순하게 무슨 도크를 몇 개 짓는 게 아니고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미국한테서는 굉장히 이걸 놓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국 상무장관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해외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조선업 투자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냐, 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 크게 봐서 국내에 있는 조선업과 미국에 투자되는 조선업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관점으로 설계를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왜냐 그러면은요,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조선업을 잘 만드는데 이걸 AI하고 접목을 한다든지,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AI를 적용한 진짜 이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다면은 한국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협상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을 중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가 못 쫓아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을 업그레이드하자. 그런데도 미국에 가서 했을 때도 미국은 사실은 조선업에 대한 이 인프라가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선업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따라가서 거기서 투자도 해서 돈도 벌고, 이런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 인력이 가서 미국에 취업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개념을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어찌 보면 대기업들은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품 등 이 중기업 중소기업들의 좀 위축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특별한 좀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한테 제안한 게 조선업 기자재도 같이 하자. 그러려면은 이게 중견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 기자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 있는 단기적으로는 조선업 기자재를 위한 뭐 공장을 만든다 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 우리 중견기업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부품도 수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중기중앙회 회장님을 만났더니만 진짜 잘했다. 중소 중견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얼라이언스 되는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 중견기업이 이렇게 같이 가고, 여기다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한국이 조선업의 새로운 또 비전,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한다면은 진짜 세계에 1등 가는 또 조선업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민간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